KF-21 보라매가 실외에서 처음 위용을 드러냈는데요. 짙은 회색 몸통의 꼬리 날개에는 흰 글씨로 KF-21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납고에 있던 KF-21 시제기 1호기는 견인 로봇에 이끌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KF-21 출고식 때만 해도 시제기 1호는 기본적인 도색만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KF-21 시제기 1호는 전투기로서 필요한 모든 장치와 전투, 도색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카이 사천 공장에서는 시제기 6대 가운데 4대에 대한 조립을 완료하고 5, 6호기를 조립 중이었습니다. 1, 2호기에는 엔진까지 장착한 상태에서 카이 연구기술자들이 각종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제기의 무늬와 색깔이 모두 다른데요. 전투기들의 몸통은 짙은 회색과 옅은 회색, 약간씩 다른 얼룩무늬입니다. 꼬리 날개도 1호기는 가장 기본인 회색의 흰 글씨뿐이었지만 3호기는 파란 바탕에 붉은색과 흰색의 독수리 머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카이 사업관리실장은 비행시험을 하면서 공중에서 눈에 띄지 않는 위장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장 멋있는 무늬와 도색을 고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KF-21에 대한 본격적인 기동 시험을 시작합니다. 일단 2월부터 엔진을 가동하는 시험에 들어갔는데 엔진이 작동하면서 KF-21의 모든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엔진과 각종 계기판 및 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곧바로 KF-21에 대한 활주로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시제기는 2022년 6월 말 시험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카이 관계자는 엔진 시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봄부터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달리는 주행 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당초 7월부터 초도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조립 과정과 비행 시험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져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카이가 시험 비행 일정을 앞당긴 것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2년 동안은 해외 부품업체가 셧다운되는 바람에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공기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카이는 전투기 수명은 30년이지만 수명의 2.5배인 75년까지 견디는지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KF-21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 개발된 전투기로 앞으로 동부가 최강 전투기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외형은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유사합니다. 한국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로는 미로키드 마틴의 F-35A를 도입한 만큼 KF-21은 조만간 도태될 F-4와 F-5 계열 전투기를 먼저 대체하고 F-16 기종까지 교체할 전망입니다.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에이서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추적 장치,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을 장착합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서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제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서 레이더 덕분에 KF-21은 주변국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KF-21의 에이서 레이더에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KF-21에는 자동 자세 회복, 자동 지형 추적, 자동 지형 충돌 회피, 자동 조종 등의 기능도 갖춰질 것입니다. KF-21에는 비행 제어 컴퓨터가 3대나 있어 2대가 고장이 나도 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3중안전 장치입니다. 향후 과제는 KF-21의 진화적 발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우리와 연동한 의무인 복합 전투 체계와 완벽한 스텔스 기능입니다. 카이 사장은 KF-21의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까지 갖추면 동북아시아에서 최강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KF-21의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카이는 레이더에 탐지되는 크기에서 시험을 통해 항공기 형상을 최적화했습니다. 스텔스의 필수적인 내부 무장창도 필요하면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공군은 F-35를 운용 중이지만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 스텔스 수요가 늘어나면 KF-21도 스텔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가 아닌 전투기 가운데 RCG가 가장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지가 1제곱미터 이하이면 스텔스 기능이 있다 본다 보는데 따라서 KF-21은 준 스텔스기쯤 되는 셈입니다. 에드가 지난해 영상으로 공개한 국산 스텔스기 가오리와 유무인 복합 전투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가오리는 유인 전투기보다는 약간 작지만 조종사가 타지 않기 때문에 무장 능력을 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에드에 따르면 폭 14.8m에 길이 10.4m로 꼬리 날개가 없는 가오리는 이착륙과 비행 실험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아직 전투 기동 능력과 KF-21과 협동 작전 능력 등은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가오리가 스텔스화된 KF-21과 함께 전투에 나설 경우 공군 전투력은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위험한 공중 전투 임무는 가오리가 담당하고 KF-21의 후방석에 앉은 조종사가 가오리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하이의 최대 관심사는 KF-21 해외 판매입니다. 현재 KF-21은 120대 생산에 8조 5천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대당 약 700억 원입니다. 프랑스 라팔과 유로파이터의 타이푼 등 경쟁 기종이 있지만 30년 전에 개발된 전투기이고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나 레이더 등 주요 장치가 한 세대 전의 시스템이라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중국의 언론 보도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보도는 대체적으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서 깎아내리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티즌 반응은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제20 개발 중인 FC-31을 자랑하면서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스텔스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무기 수출 시장에서 자국의 전투기들과 경쟁할 때 중국의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 어떠하나 하는 등의 비교를 하는 보도들이 줄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 밀리터리 채널들에서는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상세 정보 및 개발 과정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보도가 많은 편입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전략화로 인해서 중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까지 만들자 열폭하고 있는 수준이며 혹시나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느끼는 듯합니다. 다른 해외 매체에서는 KF-21의 판매 전망을 높게 잡고 있는데요. KF-21의 매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KF-21의 아파의 라이벌이 될지도 모른다는 에어앤코스모스의 기사 등이 있으며 여타 매체들에서도 기존 전투기들과 비교하여 KF-21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KF-21 출고식 방송 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의 국가에서도 KF-21의 구입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국가들은 이미 T-50 골든이글이나 FA-50을 운용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생겼고 또한 신형 전술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높은 지출 또한 부담되는 국가들인지라 KF-21의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유지될 수 있다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국방 예산이 적은 편에 속하면서도 이미 공군에서 서방권 전투기를 운용 중이기에 시스템이 다른 동구권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꺼릴 만한 국가들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카타 제재로 러시아산 무기 체계를 구입하는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고 러시아산 무기들의 후속 지원에 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중국은 JF-17회에는 최신 전투기의 수출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 또한 잠재적 고객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돈은 넘쳐나게 있지만 무기 구입 때마다 애를 먹는 중동 국가들, 국방 예산이 적은 편인 아프리카 국가들 중 일부, 군대의 규모가 작아 대량의 전술기를 들여올 여유는 없지만 적당한 성능은 필요한 유럽 국가들, 심지어는 자국산 현용 전투기는 물론 차세대 기체까지 만들고 있지만 항상 여러 가지로 말썽을 일으키며 제때 도입해본 적이 없는 인도마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의 수출 가능성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인 시장은
중동과 동남아, 중남미가 될 것이고 이들 지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예상하고 있는 6천만 불대의 기체 단가는 수출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러한 낙관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현재 예상에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공급 사이클과 사업 관리, 특히 개발 지연을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팬데믹 상황에 따라 개발에 차질이 생겼었지만 다시 정상화하고 오히려 타임라인보다 앞당긴 바 있습니다. 또한 KF-21의 해외 판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투기의 진화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비상할 KF-21의 위험 있는 자태를 공개됐습니다. 공해상에서 활약할 자주국방에 큰 힘이 될 국산 전투기 KF-21의 희망과 함께 응원을 보냅니다.